네, 이번 주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외교안보 사안들이 있었을까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을 포함해서 닷새에 이르는 설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북한의 설 연휴는 우리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뭐 구정보다는 신정을 좀 더 챙기고 설 당일 하루만 쉬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도 뭐 한때는 양력설이라고 한 때도 있었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우리 민속 그 풍습을 이제 중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설이 이제 다시 위치를 찾아서 우리 민속 고유 명절로 자리 잡고 3일 연휴를 하잖아요. 네네.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1946년에 이 음력설은 봉건 잔재다. 그래가지고 이 1946년에 양력 1월 1일이 설이다라고 지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음력설 우리의 설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1989년에 북한도 전통 계승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타협한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음력설을 부활시켰고 2003년부터는 음력설을 연휴를 적용을 했고 그래서 3일까지 연휴도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하루만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랑 마찬가지로 같은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차례도 지내고 세배도 하고 떡국도 먹고 그다음에 뭐 북한은 이제 만두를 좋아하니까 만두국도 많이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어른한테도 세배도 가기도 하고 수정과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민속놀이로 윷놀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제기차기 이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 관료들은 김일성이나 김정일 동상을 찾아서 가서 이해를 갖추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는 합니다. 비슷한 풍경이지만 일단 쉬는 건 하루만 쉬는 걸로 지금은 알겠습니다. 음력설이 이제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 광명성절과 가깝기 때문에 중요도가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이게 좀 경련으로 챙기는데 올해는 또 광명설절이란 표현을 쓰다가 216으로 명칭을 좀 바꿨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좀 어떤 이유일까요? 2월 16일이 김정일 생일이고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인데 김정일은 김일성 생일은 태양절이라 그래서 그렇죠. 뭐 변치 않는 최고의 챙기잖아요. 명절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김정일은 광명성절이라는데 광명설이라는 게 이제 밝은 별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216이라고 한 거는 김정은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자기가 집권한 지 벌써 15년 됐기 때문에 자기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그리고 아버지보다는 통상 그 할아버지를 모방해서 많이 행동을 합니다.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광명성절이라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약간 희석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근데 아직도 좀 신기한 게 자기 생일이 1월 8일이죠. 1월 8일인데 아직은 자기 생일은 명절로 안 하고 있습니다. 겸연쩍은지 아니면은 김정은이 가만 보면은 자기도 정상국가 지도자라고 꽤나 내세우고 싶어서 아직은 자기 생일을 명절로 안 하고 있어서 그게 좀 신기합니다. 약간은 좀 아버지의 어떤 위상을 좀 지우는 그런 작업 중에 좀 일환이다 이렇게 결국은 좀 해석을 이제 자기 거죠. 할아버지도 조금씩 희석시켜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올해 북한의 내부 사정은 좀 어떨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딸 주애가 후계자로 내정이 됐다라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예측을 하는 거랑 실제로 내정이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위상은 좀 다를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일단 그 판단한 근거가 그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주애가 김정은보다도 상석에 앉아 있었고 민생 시찰 현장에서 뭐 직접 또 의견을 내기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의 근거였다라고 국정원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특히 중시하는 게 의전인데 의전에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보다도 앞서는 더 중앙에 이설주하고 김정은 사이에 김주애를 이렇게 내세운다든지 특히 그것도 금수산 태양궁전 거기 김정일과 김일성의 시신이 묻혀 있는 그 혈통 후계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거기를 연초에 방문하면서 김주애를 가운데다 놓고
김정은은 오히려 옆으로 물러난. 네. 이건 그리고 당 관료들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좀 이상하다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냥 예. 일반적인 딸이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김정은이 있고 김주애가 아니라 이설주 그렇죠. 그 옆에 김주애가 그럴 수 있어야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운데다 이렇게 딱 배치한 게 그럼 애길에서 무슨 뭐 마스코트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단지 금수산 태양궁전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작년 12월 말에 한밤중에 이 5일 경기장에서 새해 맞이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김주애를 가운데 앉혔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어째 좀 뭔가 저 후계자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후계자 작업을 할 땐 처음에 이제 교육을 시키다가 내정을 했다가 그다음에 후계자로 지명을 하는데 지금은 이 하는 의전 같은 걸 보면 거의 후계자처럼 대우를 하는데 네. 나이가 아직 너무 어리거든요. 그렇죠. 13살밖에 안 네. 돼서. 그러나 어쨌든 국정원이 이렇게 쭉 관찰해 보기에 단지 그 딸이라고 해서 데려다니는 것보다 통일부에서는 언제는 그런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뭐 가정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관심거리가 요번에 당대회를 이제 2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이제 하거든요. 조만간에 하는데 그때 김주애가 나올 것이냐. 네. 김주애 이름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건지 또 김주애를 어떤 의전을 또 할 건지 또 당의 규약이 있는데 거기에 후계자 규정 같은 게 어떻게 혹시 변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서 보면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예,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네. 대사관에서도 김정은과 김주애가 단둘이 찍힌 사진을 네. 정중앙에 걸었다가 이게 뭐 몇 시간 만에 사진을 또 교체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또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라고 하니까 네. 더욱더 의미가 좀 크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게 아주 상징적인 게 지난 한 10일경에 우리 언론에서 관찰하기로 이 사진이 여기 12장, 중앙에 한 장, 또 우측에 또 12장. 그래서 12장 사이에 딱 한 장이 있는데 예. 거기 김주하고 딱 둘이 있는 투샷을 딱 중앙에 배치했어요. 네.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 그 위치에는 김정은 사진이거나 김일성이나 김정일 사진이거나 아니면 김정은과 시진핑을 만나는 사진이거나 그런 거였지 김정은과 그 자녀와 같이 찍은 사진을 배치한 게 좀 신기하다 그죠. 근데 그날이 또 국정원에서 그 김주애는 후계자 내정 단계다라고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의식하고 급히 사진을 바꿨는데 김정일 사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옆에는 아직도 김주애와 김정은이 찍은 사진들 많이 있고 한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 후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국정원에서 후계자 내정 단계라니까 바로 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뭐 달리 해석해 보면 이게 당대회에서 김주애가 좀 돌풍을 일으키면서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미리 이렇게 한국에서 벌써 관심을 예. 가지니까 이게 그 관심도가 떨어질까 봐 그걸 의식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모양새가 후계자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점점 짙어지는 모양새. 작년에 북중 정상회담 때만 생각을 해도 그때 그때도. 당시에는 또 김주애가 네. 상당히 좀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좀 네.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그때는 여기에 도착할 때 김주애가 김정은 바로 뒤에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확 관심을 받았죠. 그 후에는 또 모습이 그 다음에는 없더라고요. 아예 사라져 예. 버렸어요. 중국에서 항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예. 각광을 받아야 되는데 김주애가 막 설치고 다니면 김주애한테 기자들 예민할 따라다닐 수 수도 있다.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사를 주빈이 우선이 돼야지 김정은이 뭐 씬스틸러라 그러나요? 예. 그렇게 되면 김주애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아마 김정은이 조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네. 물러났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또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달 하순에 당대회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김주애가 후계자로 어떤 내정됐다는 것을 좀 선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공식적인 직책을 부여를 하거나 지금까지는 네. 사실 뭐 사랑하는 자제분 이 정도로만 표현이 됐잖아요. 어떤 직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저는 김정은이 조금 더 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김주애가 13살이에요. 김정은도 굉장히 일찍 후계자가 됐는데 25이었어요. 그 12살이나 더 그렇죠. 어리고 네. 당대에 오는 사람들이 당원들이잖아요. 당원이 되려면 18살이 돼야 돼요. 근데 김주애는 13살인데 당원은커녕 뭐 후계자로 내정을 하면 그건 너무 좀 이상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능성 커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정황은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아무래도 좀 참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번에 당대에서 이제 주목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5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다시 경제를 평가하고 뭐 경제적인 성과가 있었다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년 사이에 경제가 10%는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 10%가 낮았대요.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거의 성장을 안 하는데 지난 5년 동안은 아마 러시아 파병했던 효과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10% 성장했기 때문에 좀 더 야심찬 경제 계획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핵을 계속 개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과연 남북 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또 적대적 이국가 관계를 계속 가져갈 건지 가져갈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것이 고착화돼서 국경선을 뭐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NLL을 부인한다든지 그러면 남북 관계도 당분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4월 달에 트럼프가 베이징을 가면서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대미 메시지가 혹시 나올지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네. 김정은이 이제 김일성처럼 주석직을 요번에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석으로 등극하게 될지 만약 주석으로 등극하면 지금까지는 국무위원장인데 국무위원장이 직책이 더 강화되고 그러니까 국가의 기능이 더 강화되고 당의 정치국이라는 건 좀 약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추대의 분위기로 가는 걸까요? 그렇죠. 주석이라는 건 시진핑도 주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석직을 부활한다는 게 이제 왜 그러냐면 뭐 국가 수반이라는 용어를 새로 쓰기 시작하고 영도제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하는 게 국가와 당의 주석이다 이런 그 호칭을 김일성처럼 쓰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이제는 주석이라는 호칭이 될지 또 러우 전쟁을 통해서 어떤 본인들의 경제적인 성과도 좀 과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건이 맞는다면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당시 테러범은 극우 유튜버 영향을 받았다고 국정원이 판단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선대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처음으로 찾은 김 위원장의 딸 주애. 김 위원장의 가장 옆자리에 서면서 서열 2위로서 위상을 드러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넘어 후계 내정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 의원은 국정원이 9차 당대회와 부대 행사 시 김주애 참석 여부, 의전 수준, 실명 사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우크라이나 현지에 북한군 10,000명이 남아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쿠르스크 국경 방어에 전투병 10,000여 명이 가 있고 재건 임무로 건설 공병부대 1,000여 명이 투입 중이며 북한이 6천여 명의 사상자 발생에도 현대 전술과 전장 데이터 습득 등을 통해 무기체계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방과 ICBM 시험 발사를 자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테러범이 극우 유튜버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걸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이 테러범이 고성국과 통화하고 고성국 TV에 실제로 방문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테러범과 고 씨의 연관성에 대해 국정원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국정원에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
북한은 성능을 개량한 대구경 방사포 시험 사격을 실시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에서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사포는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요. 김 위원장은 무기 체계가 공격력을 극대화했다며 만족을 표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북한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미 군 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의 성능을 개량한 무기체계로 보입니다. 북한은 방사포탄 4발을 발사했다며 358.5km를 날아가 해상 표적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합참은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면서 미사일이 약 350km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딸 주혜와 함께 방사포 시험 사격을 현장에서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번 시험은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 무기체계는 특수한 공격 사용에 적합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특수한 공격에 대해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무기 체계의 모든 지표들이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대로 향상되었으며 특히 방사포탄의 기동성, 지능성, 명중성이 비할 바 없이 갱신되었다. 이 탄도미사일은 GPS 교란과 같은 전자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항법 체계를 도입한 걸로 보입니다.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자치 정밀 유도 비행 체계는 이 무기 체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중요 특징으로 된다. 일각에선 러시아제 군용 GPS를 탑재했을 가능성, 위성 항법 신호에 도움 없이 자체 센서만으로 비행 오차를 수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는 목적은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자는 데 있다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개최될 노동당 9차 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 들어서 러시아 파병군 추모 기념관 건설 현장을 찾아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배우자 리설주 여사와 딸 주혜 또 고위 간부들과 해외 군사작전 전투 위훈 기념관 건설장을 방문해서 군인 건설자와 지휘관을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직접 나무를 심고 식수할 나무와 주혜 등 동행인들을 태운 지게차를 직접 몰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해외 파병 군인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건립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념관에는 파병군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사진과 미술작품, 또 유물 등이 전시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딸 주혜를 중앙에 세우고 선대가 안치된 금수산태 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김주혜가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꼽힌다는 점에서 당대회를 앞두고 이루어진 부녀 동반 참배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김정은 위원장 옆에 딸 주혜가 서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새해 2026년에 즈음하여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김주혜를 데리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 선대 수령인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영구 보존돼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은 백두혈통, 즉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김 위원장 부녀의 첫 동반 참배가 사실상 후계자 지위 공식화를 염두에 둔 상징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 매체들은 참배 사실을 보도하며 김주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주혜가 김 위원장보다 가운데에 서 있는 장면을 여러 차례 노출하며 존재감을 부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모습을 연출했다는 점에서 당대회 때 김주혜가 공식 직책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당규약상 18살부터 입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김주혜는 13살로 추정됩니다. 반면 김주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고 부인 리설주도 동반했다는 점에서 후계자보다는 가족적인 이미지를 연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루 전 신년 경축 행사에서도 김 위원장 가족이 함께 앉아 김주혜가 김 위원장의 볼에 입을 맞추거나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는데 후계 구도를 강조하려고 했다면
김주애의 권위를 앞세우는 모습을 연출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김주애가 현재 가장 유력한 후계자인 것은 분명해 다가올 9차 당대회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지에 이목이 쏠립니다. 연합뉴스 TV 박소주입니다. 네, 성탄절인 오늘 북한이 자신들이 건조하고 있는 핵 잠수함의 전체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의 핵잠 도입 계획에 대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어제는 북한판 사드로 보이는 신형 장거리 대공미사일 시험 발사도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딸 주애와 함께 거대한 잠수함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잠수함 중앙부에선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만족스러운 듯 활짝 웃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8,700톤급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 유도탄이 실린 전략 핵 잠수함으로 한미가 추진하는 핵잠수함과 달리 공격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자신들의 핵잠수함 등 핵무력은 핵방패라며 핵무력으로 안전을 보장하려는 당과 정부의 결심은 불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며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핵잠수함 건조의 핵심은 소형 원자로 개발 능력인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 기술을 얻었거나 원자로를 제공받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속도가 좀 붙은 것이 아닌가. 한미 전력에 대해서 언제든지 대응 보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같은 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를 내고 미 해군 핵잠인 그린빌함의 부산 입항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전날 북한은 신형 고공 장거리 대공미사일 시험 발사도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사드와 유사한 미사일 체계로 보이는데 조선중앙통신은 이 미사일들이 200km 개선의 목표를 명중해 소멸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해 대비했으며 전날 오후 5시쯤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